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드디어 개념 강좌 마지막 강의 40강입니다. 왕강이에요, 왕강.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이번 강좌 같은 경우는 마지막 강좌인데 사실 보너스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개념 강좌 내용은 이미 지난 시간 때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 사실 50문제 중에 딱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있죠. 우리 마지막에 있는 테마 한국사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 그래도 한 문제를 위해서 저의 꿈은 항상 만점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만점이 필요 없어도 저는 항상 저의 강의는 만점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해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복습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먼저 독도입니다. 지역사 문제인데요. 지역사 문제는 제가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를 사실 강의 도중에 은은하고 잔잔하게 다 얘기해드리긴 했어요. 특히 독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설명 둥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독도와 관련된 거 찾으면 정답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독도가 우리 땅인 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세종실록 지리지. 여기서 독도를 우리 땅을 얘기를 했고요. 일본의 기록에서도 우리 땅이라고 인정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군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신라의 지징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와 독도를 정복했고요. 그리고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안녕복이 일본 에도 막부로부터 독도와 울릉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기억나시죠? 이거 고종 황제 때 반포했던 거잖아요. 독도를 우리 땅으로 선포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정답을 찾게 되면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맞잖아요.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리고 정답으로 제일 잘 들어가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언제 뺏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러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어머나 조선아 독도 무인도네? 우리가 잠깐 빌렸을게. 무주지 핑계를 대면서 가져가죠. 이때 시마네현으로 강제 편입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독도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러일 전쟁 도중에 일본이 시마네현으로 강제 편입시켰다. 독도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울릉도 군수 심흥태 보고서에 우리 땅이란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해서 이거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걸 밝히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눈으로 그래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도 최초의 주민이 있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시면 요 사료 있죠. 요 사료.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 사료를 쓰기도 해요. 요 사료를 통째로 둥 던져놔요. 그래놓고 독도를 비워버립니다. 가야 가. 아니면 울릉도를 비워놓고 요거 설명 다 주고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또는 여기를 가라고 했을 때 가에 대한 설명으로 독도 내용 찾으면 정답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간도입니다. 간도도 이미 강의 도중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기억이 날 거예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저기 백두산 일대 북간도 지역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니까 영토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백두산에서 경계를 정했다라는 백두산 정계비를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도 계속 영토 분쟁이 벌어지니까 대한제국 시기 때 기억나시죠? 광무개혁 때 이범륜, 관도관리사 이범륜을 파견하기도 했었고요. 고종 황제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은 일본이 쥐 멋대로 우리 제껴놓고 1909년 일본이 우리나라 뺏기 1년 전에 청나라와 둘이 그냥 딜을 해버리죠. 간도를 줘버리는 대신에 만주 철도 부속권을 획득했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하나, 둘, 1, 2, 3 중에 하나가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나머지 간도와 관련된 걸 찾으면 정답이고 오답으로 독도나 다른 지역사에 있는 내용들이 오답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사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도를 줘요.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주고 가나다라마 다음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렵게 나올 때, 그 다음에 좀 쉽게 나올 때는 그냥 특정 지역을 쿵 찍어요. 또는 이게 반대로 나오게 돼요. 간혹 가다가. 여기 지금 강화도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강화도 내용을 다 던져놔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던 곳을 지도에서 고르시오. 그러면 강화도가 가, 저의 고향인 대구가 나, 뭐 제주도가 다. 그러면 강화도 지역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역사와 관련된 거 시험에 나왔던 것들 에듀윌에서 참 잘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강릉인데요. 강릉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강릉 또 제가 또 나름 홍보대사입니다. KCM, 가수 KCM 형이랑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은퇴해버린 아이돌 멜로디데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기 멤버와 함께 제가 또 강릉 지역 이 오죽헌을 비롯해서 강릉의 핫플레이스 지역을 돌면서 다 영상을 또 촬영을 했었죠. 그렇지만 또 그 비운의 영상입니다. 홍보가 하나도 안 되는 나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검색하면 아마 나오긴 할 거예요. 유튜브로.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강릉을 놀러 가시게 되면 필수 관광 코스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심사인단과 율곡이가 태어났던 오죽헌입니다. 끝.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오죽헌 설명 다 주고 다 죽어요. 그리고 강릉 지역을 찾게끔 하겠죠. 그리고 강진입니다. 강진 지역에는 백년사 요새 고려시대 승려의 백년사 얘기했었잖아요. 요새 스님. 그리고 고려 청자 도요지가 뭐냐면요. 요게 강진 지역이 예전에 고려 청자를 만들던 곳일 거예요. 그래서 가마터나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다산 초당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다산 정약용 너무 유명하잖아요. 호중에. 이 다산 초당이 강진에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를 가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 강화도입니다. 강화도는 스토리가 워낙 많죠. 당군에게 제사를 지내는 참상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인돌 유적지가 몰려있고요. 그 다음 고려시대 때 몽골이 쳐들어오자 도망갔던 게 몽골 침입 때 강화도 천도고 1+1으로 천도가고 고려 궁궐 만들었고 항복했을 때 끝까지 버텼던 삼별초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책들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광화도에 보관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족산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 광화파 기억나세요? 성리학이 세상에 어떠한 해결책을 1도 제시해주지 못한다. 실천을 강조했었던 바로 정제두 선생님의 광화파 양명학 지행합일 그리고 병신 병인양요 신미양요 전부 다 어떻게 강화도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병인양요 때는 외교장각에 있는 의계를 또 약탈당하게 됐었죠.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거 강화도 맞겠죠. 그 다음 고려의 수도 개경입니다. 고려의 도읍지였고 만적의 난 만적이 누구의 노비입니까? 최충원의 노비잖아요. 최충원이 무신 최고 집권자 어디 살았을까요? 개경에 살았겠죠. 개경에서 일어났던 반란이라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몽주가 마지막에 피살당했던 곳이 바로 선주교입니다. 다들 유명한 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경 송상 그리고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약속을 했죠.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개경과 관련된 스토리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검은도입니다. 검은도는 이것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 점령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반도 중립화론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령대가야 그리고 대가야 고령 지역에 대가야의 무덤들이 모였던 걸 지산동 고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주는 신라 도읍지 다들 아실 거고요. 황룡사 9층 목탑 비록 몽골에게 불타버렸지만 그리고 이 일대 조금 있다가 유네스코만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경주 일대 전체를 아울러서요. 그리고 공주 석장리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고요. 백제 도읍지였고 한때 무령왕릉이 있던 곳이고요. 그리고 김원창의 난 또 공주입니다. 그리고 공주 명악소에서 망이망소의 난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2차 동학농민운동 때 우금치, 시금치를 먹어서 패했다는 우금치, 시금치 여기고요. 그리고 논산의 환상벌 전투, 백제, 계백장군의 500명의 결사대, 김유신에게 패하면서 결국 마지막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 그리고 논산에 관촉사 속족 미륵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 기억나시죠? 대빵 컨츄리틱하게 생겼던 거. 예전에 제가 이거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개태사지는 태조 왕건 때 만들어진 절인데요. 시험에 나오면 계속 어떻게 나온다? 이런 것들 둥 던져놓고 아니면 논산 지역을 딱 해놓고 가나다라마를 다 주기도 해요. 심하면 어렵게 나올 때는. 그래놓고 다음 지역에 해당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을 때 각각 막 뒤죽박죽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골라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가지하차 가지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광주입니다. 광주는 광주학생 항일운동, 신간의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보은 법주사 팔상전 기억나실 겁니다. 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절이 아니죠. 탑에 딱 들어가면 안에 8개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일생을 표현한, 그 다음 덕원 개항장, 그리고 원산, 선생님 이거 뭡니까? 원산학사, 원산노동자 총파업 이거 다 원산 아니에요? 이게 좀 이따 보겠지만 원산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강화도 조약의 결과 우리는 일단 부산, 원산, 인천을 열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는 덕원 안에 원산이 있었던 거예요. 덕원 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대구시 안에, 서울시 안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개념처럼 덕원 안에 원산이 있었는데 원산이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게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각각 따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이때는 그래서 덕원이나 원산이나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구의 국채보상운동공원 제가 얘기를 했고 저의 고향이었던 대구에서 돈 아저씨 김강재 선생님과 더불어서 서상동 선생님, 그리고 부산에서는 일본과 무역을 했던 외관이 있었고요. 부산 시내 일본이 임진왜란 한 상륙했던 곳이 여기 부산이었고, 계양장, 부산, 인천, 덕원, 원산, 그리고 부산 저령도 조차. 이 저령도 이게 또 할 말이 많습니다. 무슨 할 말이냐면 사실은 제가요 올해 예능에 출연하기로 다 계약을 했었어요. 그리고 촬영을 하고 여기 부산에 갔습니다. 4명의 여자 여배우와 함께 부산을 어떻게 투어하면서 부산의 역사는 말이죠 이것입니다. 부산 갈매기 하려고 했는데 그날 비가 엄청 온 거예요. 그래서 촬영이 아예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우산을 쓰고 가도 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여배우님들과 함께 여배우님이 밥을 사줬습니다. 스태프들 다요. 그래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슬픈 스토리. 그리고 연락이 없어요. 그 예능에서. 그래서 그 예능만 TV에 나오면 제가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너무나 슬픈 곳.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나요? 여기가 저령도입니다. 저령도가 부산에 있는 거예요. 부산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영도. 영도가 옛날 이름이 저령도고요. 이거는 우리 기억나세요?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 때 러시아가 이거 빌려가려고 하니까 블루 아이, 푸른 눈 꺼져를 외치면서 이걸 다시 돌려받았잖아요. 빌려가는 거 반대하고 성공했잖아요. 맞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6.25 전쟁 때는 여기 임시 수도였고요. 제가 이 얘기를 그때 방송에서 단독으로 40분 동안 저의 원맨쇼가 나올 뻔했지만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 이거는 유신체제 마지막이다라는 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부여. 백제도 없지. 여기 백제금동대학로 부여정림사지 5층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여기 석촌동 고분, 북한산비. 북한산은 이거 진흥왕 순수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안동 지역은 공민왕이 피난을 갑니다. 홍건적인 한때. 그리고 도산서원, 이왕 선생님이 도산서원, 그리고 안동 화해마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연해주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을 이름이 신안촌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권업해. 일을 했으면 이름을 남겨야죠. 성명회. 그리고 대한강복군 정부, 그리고 임시정부의 통합 임시정부의 하나였던 대한국민의회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완도에 보고 두 번 보고 정해진 장보고 선생님, 그리고 용인의 천인성 전투, 사리타를 김윤우 선생님이 활로 쏴 죽였던 2차 때죠. 그 다음에 위화도 회군 끝났고요. 그리고 평창, 맞아요. 올림픽이 열렸던 그곳 맞습니다. 여기에 월정사 8가 9층 석탑 이거 기억나세요? 고려 시대 때 탑이었고 고려 초기의 탑이었잖아요.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거. 끝. 그리고 해인사 장경 판전 8만 대장경 합천 지역이 있죠. 8만 대장경과 8만 대장을 보관하는 건물. 끝났고요. 화성은 이거 제암리 학살 사건은 뭡니까? 3.1운동 때 가장 탄압을 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죠. 나오는 사람,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일본에서 우리가 사과할게 그래놓고 어떻게 학살을 시켰던 그 사건이고요. 연해주는 이게 또 들어갔네요. 앞에 했던 내용이고요. 완도 또 들어갔네요. 그리고 여기 화순 지역은 고인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순 쌍봉사 철간선사탑 이거 기억나세요? 승탑.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있었던 거. 그리고 신라 하대 때 만들어졌던 거. 끝. 흑상도 자산어보. 이것도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제가 망해버린 예능, 나 혼자 산다와 동시간대에 붙었던 비운의 예능, 4회 만에 조기 종영했던 어촌 캠프라는 예능을 위해서 어떻게 물고기 역사나 이름 이런 유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했다라는 거. 책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봤던 게 기억이 난다고 했었죠. 끝났고요. 그리고 울산 방구대 암각화. 이것도 1강 때 얘기를 했던 거고요. 통일신라 시대 때 울산이 국제무역항이고 고려는 병난도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효심의 봉기. 이거 무신직공기 때 반란이잖아요. 여기입니다. 울산. 그 다음에 진도 삼별초. 삼별초의 순서 레파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강화도에서 진도로 제주도로. 그리고 진주대처, 진주농민봉기, 진주밀란이죠. 세도정치기 때. 조선형평사, 진주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백정의 차별을 철폐를 외쳤던. 그리고 초롬. 제가 군생활을 했던 그곳. 넘나 추운 그곳. 궁의 후고구려 도읍지였고. 그 다음 평양입니다. 평양은 고구려의 도읍지. 예전에 당나라가 우리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식민지 기구였던 안동 도읍을 만든 곳이고요.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이 개경에서 어디로? 서경으로, 평양으로 이사가자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조명연합군이 평양 성탈환, 이거 임진왜란 때고. 제너럴 셔머너, 강화도로 들어왔던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을 타버리고 평양을 갔던 사건. 그리고 대성학교, 신민회가 만들었던 애국계몽운동 일환으로 만들어진 대성학교, 오산학교, 특히 대성학교는 평양이고요. 그리고 물산장려운동, 조만식 선생님이 주도했던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그리고 여기는 평양입니다. 그리고 1차 남북정상회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게 바로 평양이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익산 미륵사지섭탑. 그리고 고구려 부흥동을 전개했을 때 안승의 보득국이 익산. 그리고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묶었을 때 여기 익산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주 지역의 강동 육주고요. 그리고 선조가 피난을 갔던 곳 임진왜란 때 여기고, 대청무역 만상의 근거지가 의주 만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경부선, 경의선 뭐 있는데 이거는 서울경,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한 거 맞잖아요. 경의선 여기 포함되는 거죠. 선생님, 위화도 해군은 아까 위화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덕원 안에 원산이 있었던 것처럼 의주 안에 행정구역상 안에 위화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화도 해군을 의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묶어서. 그 지역 일대니까요. 그리고 인천은 계양장. 그 다음에 계양 이후 조계지 설정됐고,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지금도 인천에 재물포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모군란 지역이고요.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거 장군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주의 고산리 유적지가 신석기 시대 유적지고요. 산별청책 마지막이고 탐라 총관부. 산별초항장을 진압해놓고 몽골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의 특산품이 또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을 뜯어내기 위해서 탐라 총관부를 만들었고, 그리고 하멜 표류기. 네덜란드인이 상륙했던 거고, 그 다음에 김정희 유배지입니다. 세함도 그렸던, 그리고 여기고, 그 다음에 상인 김만덕 거상, 여기는 여성분이세요. 이분은 돈을 엄청 버십니다. 상업활동을 통해서요. 지금으로 치면 재벌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걸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제주도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쌀을 구휼하기도 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그리고 알뜨르 비행장은 뭐냐면 여기 제주도에 비행장을 만든 거예요. 일본이 중일전쟁, 전쟁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쟁 물자도 많이 뜯어가고 어떻게 많은 걸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 제주도에 알뜨르 비행장을 만들어서 전쟁 기지, 전초 기지로 삼았던 겁니다. 제주 4.3 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 정부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해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이때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네, 다 제주도와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 똑같은 말로 중원 고구려비, 임진왜란 때 신립의 탕금대 전투, 그리고 의주는 아까 했던 내용이, 아까는 그걸 했죠. 이게 잘못 들어갔네요. 의주가 아니고 이게 원산입니다. 원산. 네, 덕원 원산 똑같죠. 계양장이고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학교이자 근대 사립학교입니다. 개인이 만든 거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경원선은 서울경,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그리고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원산 노동자 총파업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전주입니다. 예전에 후백제 도읍지였고요. 무신전공기 때 감로에 난도 있었고 전동성탄에서 여기서 신의 박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고요. 전주 화약, 전주성에서 하회와 약속을 했던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나는 스토리죠.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의상대고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백운동 서원 또 여기입니다. 영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화로 나올 때 영주 지역이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낸 적도 있고요. 은근히 나오니까 이건 또 아셔야 되고. 근데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완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다 한 번씩은 출제가 됐던 걸 다 정리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익혀두시면 되는 거고, 다 했던 내용들이죠. 내용들은. 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이제는 여기 세시풍속입니다. 그래요. 세시풍속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지금 이거 지금 통째로 배우는 것 중에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두 문제 나올 수 있겠다. 보통 지역사 따로 나오고 여기서 아마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세시풍속이나 아니면 민속놀이나 궁궐을 가지고 따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나오긴 하죠. 나오긴 하는데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역사에서 심화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세시풍속, 민속놀이, 궁궐, 유네스코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거의 뭐 한 문제 또는 거의 두 문제 가까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에버리지 평균이면 한 1.5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가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쉽게 나와요. 다 줘요. 설명 이거 다 줍니다. 다 주고 이게 뭘까요? 설날, 정월, 대보름, 오답이 들어가겠죠. 찾으면 돼요. 그러면 설날, 이른 아침에 조리를 사서 벽에 복조리. 이거 복조리 안 하세요, 여러분들? 요새 세대들은 안 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 분명히 복조리 했었는데. 그래요. 아재입니다.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이런 거 했다. 차례를 지내고 세배하는 거. 이건 하잖아요. 우리 다들 맞죠? 설날입니다. 설명 다 줘요. 설날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뭐 1월 1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정월. 그 다음에 1월 15일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은 다들 하시잖아요. 부럼 깨게 했었고요. 기가 맑아지며 좋은 소식 듣게 된다는 기막이 쑥도 마시고 오곡밥 지어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놀이도 했다. 다 줍니다. 정월 대보름 찾으면 정답이에요. 끝났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긴 해요. 보시면 2월에는 한식이라고 있습니다.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이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식을 먹는데요. 그리고 조상의 산소에서 제사를 지낼 때 묘가 헐었으면 다시 입힌대요. 한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3월 3일에는 삼진날이라고 얘기합니다. 33이잖아, 33.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아름답다고 해서 부녀자들이 머리를 감아요. 그리고 진달래 꽃으로 전을 부쳐 먹는 화전이 있습니다. 네, 화전놀이. 그게 삼진날이고요. 3월 3일입니다. 그 다음에 4월 8일 초파일. 이거 우리 다들 아시죠? 왜? 좋아하는 날이잖아요. 빨간 날이잖아요.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불교 신자들이 큰 제를 올리고 각전해. 이걸 초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이거는 우리가 빨간 날이라서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5월 5일. 그러면 꼭 어린이날. 그러지 마요. 단오예요. 단오. 수리, 천중절, 뭐 준오절, 수린날이라고도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자면 문제는 이거 설명 다 줘요. 다 주고 여러분들이 단오 찾으면 돼요. 창포물에 머리 감는 거. 그 다음에 그네와 널뛰기도 하고 남자들은 씨름도 즐기고요. 이때 부채를 나눠줬고 뭐 수리 치떡을 먹기도 했다라는 거. 그리고 6월 15일은 유두입니다. 보시면 날씨가 맑은 냇물을 찾아 목욕으로 머리를 감기도 하고 햇밀가루로 이런 걸 했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대충 빠르게 흘리는 거는 출제율이 그 안에서도 좀 많이 떨어지는 거겠죠. 네. 그리고 칠석. 여기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단오도 그렇고 설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나 이거 들어봤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통 많이 내요. 많이 냅니다. 네. 그리고 칠석도 시험에 나와요. 럭키 777. 운이 좋아야 되죠. 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니까요. 운이 좋아야 됩니다. 럭키 77. 부녀들은 직녀상을 보면서 바늘지 솜씨가 좋아지길 빌고, 청년들은 여기 보면 학문영문을 해서 밤하늘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대요. 그리고 뭐 책을 널어 말리는 풍속도 설명 다 주고 칠석 찾으면 되는 거고요. 7월 15일은 백중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민들의 여름철 축제로 이때 음식과 술을 나눠 먹고 백중놀이를 했대요. 백중놀이 했으면 백중일 그냥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추석입니다. 추석도 시험에 나오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딱 봤을 때 지금 칠석이고 뭐든 초파일이고 딱
정월 대보름이고 단오고 여러분들이 나 이거 어릴 때 한번 들어봤어 라는 걸 가지고 보통 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추석은 한가위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딱 추석.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틀리라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출제진들이 하나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딱 보시고 그냥 문제 풀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송변시루 뭐 이런 것들 달맞이도 했고요. 네. 유리왕 때 뭐 길산 시합을 하는데 잔치연것에 뭐 기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월 9일을 중량절. 국화를 따서 술을 비든 국화주와 국화꽃잎을 타서 어떻게 찹쌀가루 반죽 국화전을 만들어 먹었대요. 알겠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입동. 24기 중에 19번째 절기고요. 겨울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김장을 담그거나 노인을 위해 김장을 뭐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동지. 동지는 나온 적이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정월대비 이런 건 다 들어봤는데 동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왜 우리가 잘하냐면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거. 팥죽.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뭐냐면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 때. 동지입니다. 동지. 네. 그리고 석 달입니다. 마지막 끝이에요. 이제 12월 달에. 연말이 가까워지면은 세찬이라 해서 마른 생선, 육포, 곶감, 사과, 배 등 친척 등 친지까지 주고받는데요. 그리고 금은달 밤에는 해지킴이라 해서 집안 밖에 불을 밝히고 오막 한대요. 이게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새해 되기 전에 얘기죠. 스토리죠. 그거를 우리는 선달이라고 한다라는 거.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 민속놀이입니다. 민속놀이. 윷놀이. 독이 걸린 뭐 윷놀이. 자, 이거를 제가 강의 때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마가우가 저가우가를 해서 따왔다로 보기도 합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연날리기. 연은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을 띄우는 놀이기구. 저겨울에 시작해서 추위가 가시기 전까지 행해진대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지 날리니까요. 본격적인 놀이 시기는 정월 초보름부터 대보름 사이다라는 거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선생님? 설명 다 줘요. 그리고 윷놀이 찾으면 돼요. 네.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윷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안 냅니다. 이거는 맞추라고 주는 보너스 문제, 보너스 문제. 그리고 지심받기라 그래서 첫째,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까지 책임을 지는 강의입니다. 한 번의 강의에서 두 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미를 보장하는 강의입니다. 지루한 강의는 가라. 한국 인간 역사상 이런 강의는 없었다. 바로 소품 한국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땅의 시내를 밟는 거예요. 그들을 진정시키고 잡기를 쫓아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정월 보름날에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차전놀이. 여기도 보면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안동지방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동치싸움. 그래서 유래에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후백제 견훤과 고려의 태조 왕건 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지불놀이. 불놀이야 이거 돌리는 거. 이것도 제가 아직인가 봐요. 제가 강의하거나 이럴 때 요즘 세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이거 옛날에 시골에서 많이 했었는데 논두렁한 밭두렁에 불을 놓는 놀이. 사실은 이게 민속놀이가 다 이게 하나하나 그 의미가 있어요. 원래 제가 원래 또 이 역사 전공인데 복수 전공으로 예전에 또 문화인류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거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냥 복수 전공으로. 그래서 이거 잘합니다. 사실 이거 쥐불놀이든 뭐든 이거 제가 이거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면 2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참고 있습니다. 자, 그네뛰기고요. 그네뛰기는 남성의 씨름과 단호의 뭐 가장 대중적인 놀이고, 그네뛰기는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궁중에서 상류층이 즐기기도 했고, 이제 조선시대 때 와서 민중 사이에 크게 유행을 합니다. 신윤복이나 이런 풍속화에 보면 등장을 하죠. 네. 그리고 씨름입니다. 예전에는 각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각저총 기억나시죠?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 서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기도 했었던. 그리고 단오절, 충주절 등에 행해지고 삼국시대 이전부터 했던 걸로 보여주고 여기 있네요. 각조총. 네. 그리고 장천이로 무덤에서 씨름하는 모습을 묘사한 벽화가 있다라는 거고 투호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 요 던지는 거. 네. 일정한 거리에 두고 병석에 화살 던져놓는 놀이. 투호. 네. 유럽에 다트가 있다라면 우리는 투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백중놀이입니다. 농사가 끝내고 고된 일을 했을 때 7월 15일 날 지주들로부터 어떻게 휴가를 얻어서 흥겹게 노는 놀이고요. 노다리 밟기. 요거는
단장한 젊은 여자들이 뽑아서 자신들의 허리를 굽혀 그 위로 걸어가게 하는 놀이. 이거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서 저기 안동으로 도망갔던 거 앞에서 지역살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도망가는데 강이 있네? 건너기 애매한데 그때 여기 있던 아낙네들이 이렇게 등을 대주고 그걸 밟고 이렇게 지나갔던 게 바로 노다리 밟기 유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강술래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 손을 잡고 둥글게 돌며 이거 다 주고 강강술래 그냥 찾으면 정답이에요. 네, 그리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 궁궐입니다. 궁궐은 단독으로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경복궁 설명 다 줍니다. 그리고 경복궁 찾으면 되죠. 네, 조선 태조 때 처음으로 지어진 조선의 법궁이고요. 임진왜란 당시에 불탔지만 이거 기억나세요? 흥성대원군 때 당백전, 원납전, 당백전 발행, 원납전 징수를 통해서 재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일제가 조선 물산 공진의 장소, 요거는 심화의 심화입니다. 맞죠? 요건 어떤 내용이냐면 조선 물산 공진회가 뭐냐면 이거예요. 조선으로부터 약탈하고 수탈하는 좀 이상한 좀 특이한 이런 물건들 이런 거 모아서 전시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창덕궁은 태종 때 경복궁 동쪽에 지은 이골이고요. 여기는 유네스코 지정됐고 유네스코 다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창경궁은 성종 때 창덕궁을 확장해서 지은 이골인데 이게 창경궁이고요. 요거를 일본 놈들이 쓰레기처럼 이걸 동물원처럼 이용합니다. 우리의 궁궐을요. 그리고 식물원을 설치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버리죠. 궁에서 창경원으로. 그거를 80년대 복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덕수궁 경운궁이에요. 여기는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덕수궁 안에 부속 건물로 중명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덕수궁의 스토리고 그리고 여기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던 덕수궁 속조전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할 때 이거 설명해드렸잖아요. 끝났습니다.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네스코입니다. 유네스코로 가시게 되면 해인사 장경판전인데 지금 이거는 문화유산이에요.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데 8만 대장경뿐만 아니라 그걸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 그 건물이 또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지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또 제가 또 하나 또 PPL을 좀 하자면 광고를 때리자면 제가 지금 인문학 서적을 동시에 5개를 쓰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작가입니다. 작가. 은작가를 향한 나의 욕망.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올 건데 그 중에 또 하나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 스토리 하나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건데요. 네, 그냥 그렇다라는 거고 PPL 한번 해봤어요. 그럼 여기는 선생님 유네스코 여기는 또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설명 다 주고 해당되는 거 찾으면 돼요. 근데 유네스코는 간혹 더럽고 치사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앞에 봤던 세시풍속이나 민속놀이는 좀 둥 던져놓고 둥 제목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몇 개 설명 좀 주고 다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에 대한 나머지를 찾게끔 하게끔도 나올 수가 있긴 해요. 확률적으로 극히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워낙 내용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설명 다 주고 해당되는 거 찾는 형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종묘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대 궁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사당이고요. 한양으로 청도한 이후에 곧바로 착공했고 임진왜란 때 불탔으나 강해군 때 복원되었다. 요거 설명 다 주고 유네스코로 지정된 거래요. 문화유산으로. 종묘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리고 석굴암 불국사 너무나 유명합니다. 경덕왕 때 김대성이 창건했고 회공왕 때 완성했는데 이게 또 완벽한 과학 기술 그리고 완벽한 비례 조형미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태종 때 세워진 거고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복원하기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원래 메인 궁궐로 쓰던 경복궁이 다 불타버리잖아요. 그 빈자리를 메꿨던 거 흥성대군이 재건축하기 전까지 가장 오랫동안 메인 궁궐로 사용됐던 게 바로 창덕궁입니다. 설명 다 줬을 때 창덕궁 찾으시면 정답인 거예요. 끝났고요. 그리고 수완화성, 정조 그리고 정약용이 사용했던 거중기, 정조 요름팔 끝났고 고인돌 유적지입니다. 기억나시잖아요. 제가 1강 때 얘기를 했지만 전 세계 고인돌 중에 70% 80% 이상이 우리나라에 밀집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인돌 유적이고 보시면 고창, 화순, 강화 특히 이거 앞에서 지역사 할 때 다 잡아드렸잖아요. 전 세계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주 역사 유적지구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경주 전체 많은 문화유산을 묶어서
문화유산 유네스코로 지정했고요. 제주의 화산섬 용왕동굴 같은 경우는 희귀동물이나 희귀생물 이런 생태 연구에 또 중요한 가치가 있고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정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 왕릉입니다. 능으로서 유교의 예법을 충실히 구현하고요. 지금 북한의 2기 빼고 40기 모두가 다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 마을이라 그래서 화훼마을과 양동마을, 화훼마을, 안동 화훼마을이고요. 양동마을, 여기 이런 것들 다 지정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남한산성, 옛날부터 여기가 요충지입니다. 특히 우리는 인조 때 청나라에 저항한 곳이죠. 병자호란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백제 역사지구는 백제 전체 유적을 다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유네스코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산사입니다. 산과 관련된 것도 이렇게 우리나라 산지형 불교, 산에 있는 불교 사찰들이 다 우리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고 또 특색이 있잖아요. 그걸 다 7개 사찰을 특히 묶어서 등재가 됐습니다. 그 7개 묶은 것 중에 우리가 다 봤던 것, 통도사는 전 어릴 때 많이 갔었는데,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조사 이런 것들 요 3개는 다들 한번 강의 따면 이름을 다 한 번씩 들어봤던 거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서원, 이게 최근이죠. 어떻게 보면 둘 다. 네, 2018년도니까요.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 뭐 서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때 워낙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총 9개 서원, 소수 서원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고요. 도산 서원 언급한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서원들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이제 기록물이에요. 앞에는 유적지라면 여기는 기록물인데 훈민정음 해례본. 네. 여기도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설명 다 주고 찾으면 돼요. 제목을. 그리고 여기도 간혹 가다가 출제율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몇 개 설명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기록유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나머지를 물어볼 수 있긴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극히 떨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 조선왕조실록. 뭐 특별히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지심체요절. 이것도 제가 고려시대 때 얘기를 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직지심체요절. 그리고 남아있진 않지만 기록상으로 가장 빨리 했다는 건 상정고금예문. 그리고 승정원 일기. 국왕의 일상을 기록한 거고요. 그리고 승정원이 그거잖아요. 정치를 받드는 왕의 비서, 청와대 비서실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일상을 기록한 거고. 그 다음 조선왕조 의계. 의계는 글과 그림으로 국가 행사를 다 표현한 거. 특히 병인 양력 때 약탈을 당했던 거고. 고려 대장경판, 재경판. 요거는 우리 앞에 고려 대장경을 보관하는 것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면 이제 이게 그겁니다. 8만 대장경. 네.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쌓아 올리면은 백두산 높이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그리고 동의보감. 허준이 편찬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강해군 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일성록. 정조가 세손 때부터 썼던 일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본인이 즉위하고 나서도 본인이 가장 핫하게 키웠던 규장각, 이 규장각에 있는 신하들 보고 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쭉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가 현대사 강의할 때 얘기를 했었죠. 이때 관련된 문서들이 전부 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라는 거.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정답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정이 된 게요. 그리고 난중일기. 이거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고. 그 다음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부 때 썼던 그 새마을운동. 농촌 개조운동에서 의식 개혁운동으로, 개조운동으로 전 국민에 나아갔던.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기록물들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효 책판이라고 있어요. 조선시대 때 이런 걸 판각하기 위한 책판이 있는데 틀이 있는 거죠. 틀, 책틀. 이것들도 지정이 됐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상가족 기록물입니다. 이거도 등재가 됐고 조선왕실의 오버와어 책도 등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기록도 마찬가지고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의 고향인 대구에 가면 국채보상운동 공원 옆에 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디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치는 일만 남으셨고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뭐 지난 강의 때 뭐 거의 뭐 다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갈 겁니다. 에듀윌까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어떤 형태로든 뭐 굳이 이렇게 강의가 아니더라도 또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